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경기도 성남시 아비커전자 본사에 와 있습니다. DDR5로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데 아비커전자가 가장 핵심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서 제가 확인차 방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 종목은 제가 6월 21일 탐방을 진행을 했고 보고서는 7월 25일자로 발간했으니까 탐방 일자하고 보고서 발간 일자 확인해 주시고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여기 제가 제목에도 달았습니다. DDR5 시대 드디어 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탑픽으로 아비코전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DDR5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아비코전자가 그 중에서 가장 탑픽이 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왜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이제 D램에서 그 4세대에서 이제 5세대로 넘어가는 소위 말하면 이제 DDR4, DDR5 요 단계별로 봤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그 저항기라고 있습니다. 이 저항기는 이 DDR4에서도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DDR5가 되었을 때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공급 단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바로 요 인덕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덕터는 기존에 안 들어가던 것이 DDR5 시대가 되면은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D램 요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연두 색깔의 요 하나, 두 개, 세 개 요게 지금 요 인덕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인덕터가 DDR4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DDR5가 되면서 이렇게 안 붙던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D램 모듈 한 개당 지금 시장에서는 3개에서 4개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공급 물량이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서 물량이 증가가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이고요. 앞서 제가 저항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기하고 인덕터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항기 같은 경우에 저항기는 한 개당 뭐 1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항기는 한 개당 100원 정도의 가격을 매겨서 공급을 했던 거고 이게 DDR4에서 5로 넘어가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가격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로 한 400원에서 500원. 그러니까 기존의 저항기보다 인덕터가 가격이 최소 4배에서 5배 정도는 더 비쌀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던 물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은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비코전자가 이 파워 인덕터를 공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영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비코전자가 가장 탑픽이 되는 거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삼성전기라고 하는 아주 큰 강력한 파워를 가진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기하고 아비코전자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비교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삼성전기가 아무리 많은 매출이 이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쪽 매출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지를 않아요. 근데 아비코전자는 기존에 없던 매출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매출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D램을 만드는데 여기에 수동 소자, 저항기라든지 인덕터, 캐패시터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전기인데 이 일감 몰아주기 요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모든 물량을 다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누군가 이 남은 물량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지금 뭐 회사에서 추정하고 있기로는 삼성전기가 대략 한 50%를 공급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아비코전자는 30에서 35% 정도는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늘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D램 생산이 늘어나고 DDR5 시대가 오면서 실질적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기업은 바로 아비코 전자이기 때문에 가장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DDR5 시대가 오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비코 전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속도로 이 시장이 열리는 거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통상 우리가 시장 침투율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우선 22년도에는 시장 침투율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이고요. 이 DDR5가 이 DDR5 시대가 열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빠르게는 2017년, 18년도 이때도 이야기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건 21년도입니다. 이때는 주로 이제 PC향 쪽으로 많이 공급됐던 거고요. 진짜 시장 규모 큰 건 바로 서버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 쪽에 들어가게 된 DDR5, D램 생산이 많아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난다 했는데 이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시장 침투율이 높아지는데 대략 시장에서는 한 두 자릿수, 12%대, 많게는 한 15%대까지도 전망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시장 침투율이 더 높아집니다. 20%대까지 올라가고요. 25년도 42%대까지 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D램도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25년도, 26년도 이때쯤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 시장 침투율 말씀드렸는데 결국 전방 업체들의 움직임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연초에 인텔이 서버 쪽 관련된 제품이죠. 사파이어 래피즈를 올해 양산한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DDR5향 D램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시그널처럼 동사 아비코어 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결국 전방 업체들의 이 움직임이 시장 침투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그런 점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탐방한 확인한 것들은 결국 시장은 열리고 있고 아비코 전자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 결국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투자 포인트에서 공장 증설 이런 것들 매우 많이 강조하는데요. 제가 탐방을 다니면서 여러 기업들 업종 관계없이 확인해보고 체크해봤을 때 느낀 점이 뭐냐면은 절대로 중소기업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공장을 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항상 고객사들하고 무언가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증설을 하는 거지 공장을 무턱대고 증설해 놓고 무언가 제품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코전자도 지금 지난 3월 달에 증평 공장 준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그냥 지은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양산 라인을 보니까 월 한 300만 개 정도 수준의 파워 인덕터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 투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꽤나 커질 거기 때문에 꾸준히 아마 증설을 해야 될 겁니다. 이미 동사도 그런 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은 혹시 자금 조달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냐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요. 동사는 재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도 낮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정도까지의 뭔가 캐펙스 투자는 없다. 그래서 자금 조달로 인한 우려 이런 것들은 크게 하실 필요 없다는 것도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 내용들 전달도 드립니다. 동사 실적 제가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2024년도 실적을 추정을 했습니다. 23년도는 거의 다 갔고요. DDR5가 대량으로 이제 시장 침투율이 이루어지는 걸 개인적으로 24년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24년도 실적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동사 실적을 추정해 보았을 때는 2천억의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매출 추정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알파 DDR5향 메탈 타입 인덕터 양산되었을 때 그 캐파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본 거고요. 아마 이거는 추가로 증설되면은 더 많은 매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실적만 꼭 놓고 보지 마시고요. 25년도, 26년도까지도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는 공장 증설 사이클과 함께 잘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OP 마진을 15%로 잡았습니다. 영업이익률 15% 잡았고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동사 실적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투자 의견은 매수이고요. 목표 주가는 제가 32,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비코전자가 전방 이제 고객사들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만원대 있던 가격이 지금 최근에 16,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산업 사이클이 이제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율이 높아질수록 동사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목표 주가를 32,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는 거고 투자 전략은 일단 최소 한 2년 이상 장기로 보유하실 분들 그러니까 이 DDR5의 시장 침투율 이 사이클하고 어떤 비례해서 실적이 증가된다고 보게 되면 결국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실 분들이 지금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32,000원인데요. 요거는 뭐 25년도, 26년도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목표 주가는 이거보다 훨씬 높게 상향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일단 최소한 32,000원까지는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DDR5 시대가 오면서 가장 탑픽으로 봐야 되는 아비코전자 말씀드렸습니다. 본 영상 참고 잘 해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텔레그램 채널과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가 보고서 원본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원본도 다운받으셔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투자하셔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